어린이 건강 또 뭐 태어나서 뭐 5세, 6세까지 그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고 또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약을 이제 감기나 뭐 어떤 질병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을 때 그 약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고 또 돌 전에도 아프면은 병원을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과에 가게 되면 소아과가 늘 붐볐어요. 붐비고 그리고 또 이 감기가 콧물이라든지 기침 뭐 이런 것들 열 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잘 낫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중이염으로 쉽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 먹이는 게 되게 귀찮았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좀 아이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병원에 오지 않고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주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온, 따뜻한 옷을 입히는 것, 또 온도 변화가 있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 이런 건 여러 조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음식이 애들이 날마다 먹으니까 그 음식을 관리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겠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 있어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병원 평가 정보 그리고 약 항생제 처방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항생제를 얼만큼 주는지 얼만큼 처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양을 줄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아이들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분이 허브차가 좋겠죠. 뭐 보리차나 현미차 이런 물을 자주 먹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춥지 않도록 해주고 잘 쉬게 해주고 잠을 많이 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콧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식염수로 코 세척을 이제 간단히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쁘게 해줍니다. 뭐 스킨십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김성동이라는 분이 약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그 인사이트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증요법과 증상 완화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처방되는 감기약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게 한다. 그리고 당장의 통증이나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데 초점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EBS 다큐프라임 감기 2부작으로 된 게 있는데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해요라고 했을 때 감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갔을 때,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갔을 때 외국에서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감기에 대해서 약을 많이 처방해줍니다. 증상 완화제를 먹으면 겉으로는 감기 증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감기 낫는 것을 방해한다. 자, 항생제의 부작용 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유익균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유익균이 손상되면 장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생제는 장을 손상시키고 영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성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 균을 또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아이는 내성균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균이 퍼뜨려지고 우리 사회 전체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되겠습니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기에는 약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잘 쉬고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약을 더 먹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건데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죠.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대해서는 평상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해서 그 외부 균들이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 열, 콧물 등의 증상은 몸이 스스로 낫고자 하는 치유 반응이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병원 약이 이분이 의사인데도 병원 약이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활동을 막아서 오히려 치료와 회복을 더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치유력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유일한 약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 몸 안에 있는 그 면역력, 본래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 그 약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아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면역력이 그 질병을 이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이 그 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또 잠을 잘 자고 또 바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감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 약과 함께 뭐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사탕이나 과자 이건 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인데 그런 걸 먹는다면은 아이는 이제 더 그 감기를 회복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뭘까요? 자, 감기 걸렸을 때는 튀긴 음식, 사탕, 과자, 빵과 같은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 튀긴 음식도 보면은 이제 나쁜 기름, 안 좋은 기름이 있고 또 튀긴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드 치킨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밀가루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이제 혈당을 높이는 이런 음식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익힌 채소를 익히는 이유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익히는 것이고 된장국, 과일도 이제 꼭꼭 씹어서 천천히 현미밥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플 때는 꼭꼭 씹어서 먹는 게 낫고 뭐 흰죽을 먹어도 됩니다. 또 발효 음식, 좋은 세균이 들어있는 발효 음식, 유산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평상시에도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생활하는 것, 야외 활동을 하는 것, 또 적절한 햇빛은 이제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을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야외 활동도 필요하고요. 감기가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와서 아이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또 아이가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감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약을 먹이는 것은 그 몸이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그런 균이 왔을 때 외부 균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기회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안 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놓는 게 필요하고 감기가 왔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는 이제 현미의 경우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소화를 못 시킬 수 있다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르고 이제 아이로 하여금 꼭꼭 씹어서 먹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를 먹고 나서 변비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은 현미를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현미를 잘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을 잘 먹여야 되겠죠. 여기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생선, 견과류 좋습니다. 생선, 그 다음에 소고기. 그러니까
옥수수 곡물을 먹는 또는 뭐 공장식 축산으로 이렇게 밀집식 사육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 방목된 그런 가축의 고기, 계란도 마찬가지고 케이지 사육된 배터리 케이지 사육으로 길러진 계란이 아니라 이제 자유 방목된 동물복지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육된 닭의 암탉의 계란들이 좋겠습니다. 발효 음식, 예,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면역을 높입니다. 뭐 김미역 같은 해조류, 그다음에 날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정제염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 기름이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날김이 김의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볼게요. 과자, 초콜릿, 캔디, 빵. 이건 뭐 빈 칼로리,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죠.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간 과일 주스, 어린 이용 음료, 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는 뭐 식용유로 만들어진 음식들, 뭐 가공 유지, 이런 가공 식물성 유지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익힐 때는 물로 삶거나 찌는 요리가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과 MSG가 들어있는 음식, 이제 식품 첨가물은 뭐 보존료, 색소, 향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글루텐, 이제 밀가루도 소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는 이제 안 좋은 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하는 것이 좋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아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성장, 세포가 생성되고 또 세포가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기능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는 꼭 먹어야 할 음식부터 먼저 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현미밥이라든지 채소, 된장국. 그리고 아이가 배고프다고 그냥 과자 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또 그 견과를 준다든지 자연의 음식을 맛보게 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맛있다고 느껴야지 스스로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요. 설탕을 먹을수록 몸이 약해질 수 있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고구마, 단호박, 자연의 음식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할 땐 채소 중심으로 먹이는 게 좋겠죠. 가끔씩 좀 유기농 빵이라든지 유기농 과자, 좋은 재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허락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이 EBS 다큐프라임 감기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좀 책들을 찾아봤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How to Raise a Healthy Child.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 내용을 좀 보면 필요 없는 그런 조치들이 더 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지혜롭다, 의사들보다. 의사를 따르기보다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라는 거고, 건강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영양을 보면 이제 모유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 음식, 가공되지 않은 자연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이제 폴 오핏이라는 사람이 쓴 그 항생제 습관을 깨기, 항생제를 먹이지 않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침이나 감기, 중이염,
그런 목이 따끔따끔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항생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항생제를 덜 쓰는 방법, 이건 약에 대한, 병과 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처방된 약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약들을 조사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그 다음과 같은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그 KMLE 의학 검색 엔진, 드러그 인포, 대한민국 의학정보센터, 이런 것들, 이런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약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 가서, 소아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약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죠. 크목실린, 이 약은 어떤 약인지 보겠습니다. 항생제네요, 항생제. 그래서 아목시실린이 들어있는 항생제.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유의사항 있어요. 보니까 2살 미만의 유아에겐 투여하지 말라. 근데 제 아들에게, 돌 지난 아들에게 이걸 처방했거든요. 그 당시 애가 2살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신중 투여하라. 장기 투여 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 목실린, 이게 항생제 부작용 설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슈다패드정, 기침을 그치게 하는 이제 진해 거담제입니다. 이거는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이고, 그 슈다패드정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사마 아토크정 부작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이제 그 유당 분해 요소 결핍증 있는 사람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약을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엑스펙토 시럽. 자,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먹이지 말라고 했죠. 15개월 된 아들한테 이게 처방된 약이에요. 항생물질 투여 시 따로따로 투여한다. 부작용도 있다. 세라타제형 탈해정, 이게 소염 효소제,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소염제가 뭐냐면 염증을 치료하고 방지하는 약인데, 항염증 약이라고도 하고, 염증을 없애는 약이에요. 소염제는. 세토펜정,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약은 소염 진통제이고 염증을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랄까, 진통제니까는 이제 통증을 없애는 거죠. 소형 진통제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증상을 없애는 것이죠.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 혈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반응인 콧물, 열, 가래, 기침들 강제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병 낫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약은 가능한 먹지 않는 게 좋죠. 모든 약은 독이에요. 약사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이는 것, 특히 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좀 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공부도 해보고 또 아이들의 그런 몸 상태도 유심히 보면서 정말 병원에 가지 않는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으신 분도 있는데 그냥 약을 줘요. 그냥 약을 주고 약을 줘. 또 병원에 오게 되고. 네. 아이가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올 때 식염수 코 세척을 할 수 있는데, 식염수를 사서 이 통에 넣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흐르게 해요. 식염수로 코를 헹궈주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본인도 엄마 아빠도 한번 해보고 또 아이에게도 한번 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코를 깨끗이 함으로써 숨쉬기가 편해지고 콧물 증상이 빨리 나아요. 무리해서 아이들한테 막 식염수를 넣지 말고 아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응급 상황, 외적 상처, 팔의 골절, 뼈의 골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골절됐다, 상처가 났다. 하지만 이제 부모가 최고의 의사고 부모님들은 병어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사는 항상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게 아는 만큼 또 의사도 다르게 대처해 주기도 합니다. 자, 아이가 아프면은 가족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늘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늘 연구, 공부도 해보고 또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약물과 병원에 맡기는 것은 좀 우리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수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있는 면역력, 자가 면역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나 되면 이제 환절기 때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면 좀 기다려 봐요. 일단 병원 가지 않고. 자, 환절기 때 몸이 좀 아프다가 회복되면은 이제 겨울 내내 너 건강할 거야, 여름 내내 건강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기도록 그 시즌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약을 먹이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또 자꾸 병원 데려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지치기 때문에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지 부모도 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쇼핑은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하죠. 아이가 한두 번 약 없이 감기를 이기면 훈련소를 졸업한 병사처럼 더욱 튼튼하게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식을 약 먹이듯이 정성스럽게 선별하여 먹이면 질병을 이겨내고 아이가 튼튼하게 자랍니다.